8월 들어 6경기 전부 안타, 이정우, 라모스와 아라에즈가 떠난 자리에서 증명한 존재감. 나는 이 기사를 읽으며 이정우를 둘러싼 최근 몇 주간의 흐름을 다시 하나로 꿰어보게 됐다. 트레이드 불가 3인방으로 분류되며 잔류가 확정된 게 불과 열흘 전이다. 그런데 그 직후 정작 팀 동료였던 라모스와 아라에즈는 트레이드 마감일을 기점으로 팀을 떠났다. 나는 이 변화가 이정우에게 완전히 새로운 무게를 지우고 있다고 본다. 잔류가 확정된 것과 별개로 이제는 팀의 타선 자체가 그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 흐름을 지켜보면서 트레이드 시장의 결과라는 게 단순히 누가 남고 누가 떠났는지를 넘어 남은 선수의 역할과 무게까지 통째로 바꿔놓는다는 걸 새삼 실감한다. 먼저 이날 경기 내용부터 짚어보자. 8일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디트로이트전. 이정우는 우익수 2번 타자로 선발 출전해 3타수 1안타 2타점 1득점. 여기에 볼넷까지 곁들이며 팀의 5대2 승리를 이끌었다. 나는 이 스탯라인에서 특히 2회 말 결승적 시타 장면에 주목하고 싶다. 이 3할루라는 부담스러운 상황. 그것도 상대 선발 몬테로의 95.6 마일 강속구를 받아쳐 중견수 옆을 가르는 2타점 적시타로 연결했다. 나는 이 타이밍이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고 본다. 말로라는 건 그 이닝에서 나올 수 있는 최대치의 득점 기회이자 동시에 최대치의 부담이 실리는 상황이다. 아웃카운트 2개가 이미 잡힌 상황에서 등장했다는 것도 눈여겨봐야 한다. 이닝이 끝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가장 확실한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건 압박감이 커질수록 오히려 집중력이 살아나는 유형의 타자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준다. 그런 순간에 흔들리지 않고 정확히 배트 중심에 공을 맞췄다는 건 승부처에서 그의 집중력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증거다. 95.6 마일이라는 구속 역시 결코 쉬운 공이 아니다. 몸쪽이든 바깥쪽이든 순간적인 판단과 반응 속도가 요구되는 빠른 공을 정타로 연결했다는 사실은 시즌 막바지로 갈수록 오히려 배트 스피드가 살아나고 있다는 신호로도 읽을 수 있다. 나는 이 경기 하나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이번 안타로 이정우는 연속 경기 안타 행진을 6경기로 늘렸다. 8월 들어 치른 모든 경기에서 안타를 만들어냈다는 뜻이다. 나는 이 꾸준함이야말로 지난 몇 주간 내가 계속 짚어온 이정우의 핵심 강점이 실제로 증명되고 있는 장면이라고 본다. 트레이드설, 옵트아웃 전망, 2할 때 하락과 하루 만에 3할 복귀. 이 모든 롤러코스터를 거치면서도 결국 그는 시즌 타율 0.303이라는 꾸준한 성적을 유지하고 있다. 이건 단기적인 반짝임이 아니라 시즌 전체를 관통하는 일관성이 있어야 가능한 결과다. 나는 특히 이 6경기라는 기간이 하필 팀 내부적으로 가장 어수선했던 시기와 겹친다는 점에도 주목하고 싶다. 트레이드 마감일 직후 로스터가 재편되고 클럽하우스 분위기가 흔들릴 수 있는 시기에 오히려 가장 꾸준한 활약을 이어갔다는 건 외부 변수에 흔들리지 않는 그의 정신적 안정감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대목이다. 나는 여기서 메이저리그 전체 타율 6위라는 순위에도 눈길이 간다. 이 시점에서 상위 6위권에 이름을 올린다는 건 이정우가 이제 단순히 준수한 아시아 출신 타자를 넘어 리그 전체를 통틀어 손꼽히는 컨택 히터로 완전히 자리매김했다는 뜻이다. 시즌 초반 오버페이 논란에 시달리던 선수가 시즌 막바지에 접어든 지금 리그 최상위권 타격 지표를 유지하고 있다는 이 반전 자체가 그의 시즌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상징적인 흐름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OPS 0.788이라는 수치도 함께 짚고 싶다. 홈런 개수가 많지 않은 그의 스타일을 감안하면 이 정도 OPS는 출루와 컨택 능력만으로 만들어낸 상당히 인상적인 종합 생산력이다. 나는 이 숫자가 그의 야구 스타일을 가장 정직하게 보여준다고 본다. 화려한 장타로 만든 숫자가 아니라 꾸준한 컨택과 정교한 성구안이 누적되어 만들어낸 결과라는 점에서 나는 이 OPS가 오히려 더 신뢰할 만한 지표라고 생각한다.
나는 이 기사에서 가장 흥미로운 대목이 라인업 포지션 변화라고 본다. 원래 중심 타선에 배치되던 이정우가 트레이드 마감일 이후 라모스와 아라에즈가 팀을 떠나면서 계속 2번 타자로 고정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나는 이 변화를 단순한 타순 조정으로만 보고 싶지 않다. 2번 타자라는 자리는 팀 공격의 흐름을 만드는 핵심 위치다. 최근 메이저리그 트렌드에서는 오히려 팀 내 최고의 컨택 능력을 가진 타자를 2번에 배치해 초반부터 공격을 조직화하는 전략이 일반적이다. 과거에는 2번 타자에게 번트나 진루타 위주의 역할을 맡기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 세이버 매트릭스 기반 전략에서는 팀에서 가장 출루율이 높고 컨택이 정교한 타자를 2번에 놓아 타순 전체의 득점 기대값을 극대화하는 방식이 대세로 자리 잡았다. 라모스와 아라에즈라는 기존 주축 타자들이 빠진 자리에서 감독이 이정우를 2번에 계속 고정시킨다는 건 그를 새로운 타선의 설계도 중심에 놓았다는 뜻으로 읽힌다. 나는 여기서 이정우가 짊어지게 된 무게를 다시 생각해보고 싶다. 트레이드 불가 자원으로 남았다는 건 영예로운 일이지만 동시에 팀 내 핵심 선수들이 대거 이탈한 뒤의 공백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처지가 됐다는 뜻이기도 하다. 나는 이전 기사에서 이정우가 젊은 유망주들을 이끄는 리더 역할까지 맡을 수 있을 것이라는 SIV 전망을 다룬 적이 있다. 이번 라인업 변화는 바로 그 전망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현실이 되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 주축 타자들이 빠진 타선에서 이제 이정우는 명실상부한 중심 그 자체가 됐다. 나는 이 변화가 그에게 부담인 동시에 기회라고 본다. 팀의 무게중심이 자신에게 쏠리는 상황은 분명 압박이지만 동시에 자신의 진짜 가치를 리그 전체에 각인시킬 수 있는 절호의 무대이기도 하다. 물론 나는 이런 변화가 결코 쉬운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 함께 타선을 이끌던 동료들이 한꺼번에 빠져나간다는 건 팀 전체의 득점 생산력에 공백이 생긴다는 뜻이고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한 압박은 고스란히 남은 선수들에게 돌아간다. 상대 투수들 입장에서도 이제 타선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이름이 명확해진 셈이고 이는 곧 이정우를 상대로 한 승부가 이전보다 훨씬 더 신중하고 까다로워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정우는 바로 그 시점에 6경기 연속 안타라는 흐름을 만들어내며 오히려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나는 이걸 우연으로 보지 않는다. 팀이 흔들리는 시기일수록 흔들리지 않는 선수의 가치가 배가 되는데 이정우가 정확히 그 역할을 해내고 있다는 뜻이다. 나는 이 흐름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다. 트레이드 불가 3인방으로 남은 지 불과 며칠 만에 이정우는 이제 실질적으로도 팀의 중심축이라는 걸 증명해내고 있다. 라모스와 아라에즈의 이탈이라는 변수가 오히려 그의 위상을 더욱 선명하게 부각시킨 셈이다. 나는 시즌 초반부터 지금까지 이정우를 둘러싼 이야기를 계속 따라오면서 결국 그의 커리어가 매번 위기처럼 보였던 순간을 오히려 도약의 발판으로 바꿔왔다는 공통된 패턴을 발견한다. 오버페이 논란도, 이해할 때 하락도, 그리고 이번에 팀 재편이라는 변수도 매번 그는 오히려 그 위기 속에서 더 선명한 존재감을 드러냈다. 관건은 이 페이스가 시즌 막바지까지 이어지느냐다. 나는 지금까지 그가 보여준 회복력과 일관성을 감안할 때 이 연속안타 행진이 쉽게 끊기지 않을 거라고 본다. MLB 아시아 와치와 함께 아시아 선수들의 메이저리그 여정을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하시면 매일 가장 빠른 소식을 놓치지 않고 만나실 수 있습니다.